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랭글, 햇살과 나무꾼 옮김. 출판사 시공주니어. 5. 우리만의 비밀 장소. 삐삐와 토미와 아니카는 뒤죽박죽 별장의 대문간에 나와 있었다. 삐삐가 한쪽 문설주에 앉아 있고 아니카는 반대편 문설주에, 토미는 대문 위에 앉아 있었다. 따뜻하고 화창한 8월 말이었다. 울타리 근처에 있는 배나무가 가지를 낮게 들이우고 있어서 아이들은 앉은 자리에서 힘 하나 안 들이고 가장 잘 익은 황금빛 배를 따먹을 수 있었다. 셋은 아삭아삭 배를 먹고 나서 배의 속은 길에 뱉었다. 뒤죽박죽 별장은 작은 마을의 끄트머리에 있었다. 거기서부터는 큰 길이 시골길로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은 뒤죽박죽 별장 쪽으로 산책 나오기를 좋아했다. 별장을 지나면 경치가 아름다운 시골이 나왔기 때문이다. 셋이서 한창 배를 먹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마을 쪽에서 걸어왔다. 그 여자아이는 삐삐와 토미와 아니카를 보자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혹시 우리 아빠 지나가는 건 못 봤니? 삐삐가 말했다. 글쎄, 어떻게 생겼는데? 너희 아빠는 파란 눈이니? 그 여자아이가 대답했다. 응. 몸집은 중간이지. 키가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고. 맞아. 까만 모자에 까만 구두를 신었지? 여자아이는 열심히 대답했다. 맞아. 삐삐가 확실히 말했다.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 여자아이는 풀이 죽어서 말없이 돌아갔다. 그러자 삐삐가 그 여자아이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잠깐만! 너희 아빠 혹시 대머리니? 여자아이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다행이구나. 삐삐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배의 속을 길가에 뱉었다. 여자아이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또 삐삐가 소리쳤다. 너희 아빠는 귀가 커서 어깨까지 늘어져 있니?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서 대답했다. 아니야. 그러더니 도로 뛰어와서 삐삐에게 물었다. 귀가 그렇게 큰 사람을 봤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뒤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못 봤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발로 걸어다녀. 아니, 그런 말이 아니야. 그렇게 귀가 큰 사람을 진짜 봤느냐고. 아니, 그렇게 귀가 큰 사람은 없어. 그렇게 귀가 크다면 정말로 우스꽝스러울 거야. 어떤 모습일까? 어쨌든 그렇게 귀가 큰 사람이 있을 순 없어. 적어도 우리나라엔 없어. 삐삐는 생각에 잠겨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말했다. 물론 중국에선 좀 다르지? 난 상하이에서 어떤 중국 사람을 봤어. 그 사람 귀는 어찌나 큰지 망토로도 쓸 수 있었어. 비가 오면 그 사람은 자기 귀 아래로 기어 들어갔는데 정말 따뜻하고 아늑하대. 당연히 귀는 비를 맞으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지. 날이 굳으면 그 사람은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 귀 아래에서 비를 피하게 해주었어. 비가 쏟아지는 동안 친구들은 그 사람의 귀 아래에 앉아서 슬픈 노래를 불렀지. 친구들은 귀 때문에 그 사람을 무척 좋아했어. 그 사람의 이름은 하이상이었어. 너희도 하이상이 아침에 일하러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야 하는데, 하이상은 밤에 아주 늦게까지 자기 때문에 항상 아슬아슬한 시간에 뛰어갔거든. 커다란 금빛 돛처럼 귀를 휘날리며 달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걸? 여자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입을 딱 벌린 채 삐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토미와 아니카도 배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야기 속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삐삐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이상에게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막내 아들의 이름이 피터였어. 토미가 말을 가로막았다. 중국 아이 이름이 어떻게 피터야? 피터의 엄마도 똑같은 말을 했어. 중국 아이한테 피터라는 이름을 붙일 순 없어요 하고 말이야. 하지만 하이상은 지독한 고집쟁이라서 막내 아들의 이름을 반드시 피터라고 지어야 한다고 우겼어.
그러고는 방구석에 앉아 뒤로 머리를 덮고 소리를 질러댔지. 그러자 가엾은 피터 엄마는 두 손 들고 말았고 그 아이의 이름은 피터가 된 거야. 아니카가 물었다. 정말? 삐삐는 거침없이 이어나갔다. 그 애는 상하이에서 가장 얄미운 아이였어. 반찬 투정을 해서 걔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했다고. 물론 너희도 중국에서 제비즙을 먹는다는 건 알고 있지? 피터 엄마는 제비즙이 가득 든 접시를 놓고 피터한테 먹이려고 애쓰면서 말했지. 자, 피터야, 아빠를 봐서라도 제비즙을 좀 먹으렴. 하지만 피터는 입을 꼭 다물고 고개만 설레설레 내저었어. 마침내 하이상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피터가 제비즙을 먹기 전에 다른 음식은 절대로 주지 말라고 했어. 한 번 하이상이 말했다 하면 그걸로 끝이야. 5월에서 10월까지 똑같은 제비즙이 부엌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지. 7월 14일에 피터 엄마가 피터한테 미트볼 2개만 주자고 하이상에게 빌었지만 하이상은 안 된다고 말했어. 길에 선 여자아이가 말했다. 말도 안 돼. 삐삐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 하이상도 바로 그렇게 말했어. 말도 안 돼.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아이들도 얼마든지 제비즙을 먹을 수 있어. 하고 말이야. 하지만 피터는 5월부터 10월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 토미가 놀라서 물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 못 살지. 피터는 죽었어. 끝까지 고집을 피우더니 말이야. 피터는 10월 18일에 죽어서 19일에 묻혔어. 그러자 20일에 제비 한 마리가 창문으로 날아들어와서 탁자 위에 있던 제비집에 알을 낳았지. 그제야 제비집은 쓸모있게 된 거야. 이상 끝. 삐삐는 즐겁게 말을 맺었다. 그러고 나서 아직 얼떨떨한 얼굴로 길가에 서 있는 여자아이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삐삐는 대뜸 여자아이를 다그쳤다. 왜 그렇게 이상한 표정을 짓니? 그러더니 팔을 걷어붙이면서 울러댔다. 뭐가 잘못됐어? 내가 여기 앉아서 거짓말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그렇다고 말해. 여자아이가 겁에 질려서 말했다. 아니야.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삐삐가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거짓말하는 동안 내 혀가 새까매지고 있었는걸? 네 생각엔 정말로 어린애가 5월부터 10월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 것 같니? 아이들은 서너 달 동안은 굶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하지만 5월에서 10월까지 굶었다고 그런 말을 믿다니 너 진짜 멍청하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쯤은 알아야지. 남들한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단 말이야. 그러자 여자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른 가버렸다. 삐삐가 토미와 아니카한테 말했다.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믿는다니까. 5월에서 10월까지 굶는다니 말도 안 돼. 그러더니 여자아이의 뒤에 대고 소리쳤다. 우린 너희 아빠를 못 봤어. 하루 종일 대머리는 한 명도 못 봤다고. 하지만 어제는 대머리가 17명이나 지나갔어. 서로 팔짱을 끼고 말이야. 삐삐네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다. 잘 가꾸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깎지 않은 멋진 잔디가 펼쳐져 있고 늙은 장미덤불에는 흰색, 노랑, 분홍 장미가 가득 피어 있었다. 그 장미들은 빼어나게 아름답진 않았지만 향기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향긋했다. 정원에는 과일나무도 많았고 기어오르기 좋은 늙은 떡갈나무와 느릅나무도 몇 그루 있었다. 토미와 아니칸의 정원의 나무들은 기어오르기가 좋지 않았다. 더군다나 토미와 아니카의 엄마는 아이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다칠까봐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삐삐가 말을 꺼냈다. 우리 저 키 큰 떡갈나무에 올라가 볼까? 토미는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뻐하며 얼른 대문에서 뛰어내렸다. 아니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무줄기에 발을 디딜 만한 옹이가 많은 것을 보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떡갈나무를 1, 2미터쯤 올라가니 나무줄기가 큰 가지 2개로 갈라져 있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마치 작은 방 같았다. 셋은 곧 거기에 올라가서 앉았다. 커다란 초록 지붕처럼
머리 위로 떡갈나무 잎들이 펼쳐져 있었다. 삐삐가 말했다. 여기서 커피 마시자. 내가 얼른 가져올게. 토미와 아니카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좋아, 좋아. 잠시 삐삐는 커피 마실 준비를 했다. 마침 어제 만들어둔 롤빵도 있었다. 삐삐가 떡갈나무 밑에 서서 찻잔을 던져 올렸다. 토미와 아니카가 위에서 받았다. 아주 가끔 떡갈나무가 받는 바람에 찻잔 2개가 깨졌지만 삐삐는 후다닥 뛰어들어가 새 찻잔을 가지고 왔다. 다음은 롤빵을 던질 차례였다. 한동안 공중에서 롤빵들이 수없이 날아다녔다. 어쨌든 빵은 깨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삐삐는 한 손에 커피 주전자를 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작은 크림병과 설탕 상자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다. 토미와 아니카는 예전에는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 줄 미처 몰랐다. 둘은 평소에 커피를 마실 수 없었고 파티에 갈 때에나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둘은 파티에 온 것이다. 아니카가 옷자락에 커피를 약간 흘렸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축축하더니 곧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니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커피를 다 마시자 삐삐가 찻잔을 풀밭에 던지며 말했다. 요즘 나오는 그릇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궁금해. 신기하게도 찻잔 하나와 찻잔 받침 3개는 무사했고 커피 주전자도 주둥이가 깨졌을 뿐이었다. 잠시 후 삐삐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삐삐가 갑자기 소리쳤다. 여기보다 더 높이 올라올 수 있어? 아, 이런 걸 몰랐다니. 이 나무 속이 비었어. 정말로 나무줄기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무성한 나뭇잎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토미가 소리쳤다. 삐삐, 나도 올라가서 봐도 돼? 아무 대답도 없자 토미가 걱정스러워서 소리쳤다. 삐삐, 어딨니? 그러자 삐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위쪽이 아니라 밑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땅 밑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 지금 나무 안에 있어. 구멍이 땅바닥까지 쭉 뚫려 있거든. 여기 이 틈새로 내다보면 풀밭에 있는 커피 주전자도 보여. 아니카가 소리쳤다. 하지만 어떻게 올라오려고? 난 안 올라갈 거야. 늙어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저 위에 뚫린 구멍으로 나한테 음식을 던져줘. 하루에 5-6번씩 말이야. 아니카가 울기 시작하자 삐삐가 말했다. 뭐가 슬프지? 왜 우는 거야? 너희도 한번 내려와 봐. 우리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놀이를 하자. 싫어. 아니카가 말하더니 조심조심 나무에서 내려갔다. 삐삐가 소리쳤다. 아니카! 틈새로 너도 다 보인다. 커피 주전자 밟지 마.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못된 짓 한 적 없는 늙고 점잖은 주전자란 말이야. 주둥이가 깨진 것도 주전자 잘못이 아니었다고. 아니카가 나무줄기에 다가가 보니 좁은 틈 사이로 삐삐의 손가락 끝이 조금 보였다. 아니카는 한결 마음이 놓였지만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니카가 물었다. 삐삐, 정말 다시 올라올 수 없어? 삐삐의 손가락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삐삐의 얼굴이 위에 있는 나무 구멍으로 불쑥 올라왔다. 삐삐는 나뭇잎을 헤치며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나무 위에 있던 토미가 말했다. 올라오기 쉽다면 나도 지하 감옥에 내려가 보고 싶어. 삐삐가 말했다. 기다려, 사다리를 가져올게. 삐삐는 구멍에서 기어나와 재빨리 땅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런 다음 사다리를 들고 뛰어와서 나무 위로 끌어올린 다음 구멍 속으로 내려놓았다. 토미는 내려가고 싶어 안달이었다. 구멍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었지만 토미는 용감하게 해냈다. 나무줄기에 어두운 구멍 속으로 내려가는 것도 겁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니카는 토미의 모습이 사라지자
다시는 토미를 못 볼까봐 덜컥 겁이 났다. 아니카는 틈새로 나무 속을 들여다보았다. 토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카, 여기 얼마나 멋진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너도 들어와 봐.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 되니까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 일단 내려와 보면 다른 놀이는 할 맛이 안 날 거라고. 아니카가 물었다. 정말? 그럼. 아니카는 다리를 덜덜 떨면서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갔다. 마지막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는 삐삐가 도와주었다. 아니카는 나무 구멍 속이 너무나 깜깜해서 잠시 망설였지만 삐삐가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저 밑에서 토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겁먹지 마, 아니카. 이제 네 다리가 보여. 떨어지면 내가 잡아줄게. 하지만 아니카는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카는 토미가 있는 곳까지 무사히 내려왔고 뒤따라 삐삐도 내려왔다. 토미가 말했다. 정말 굉장하지? 아니카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빛이 나무줄기 틈으로 새어들어와 생각보다 깜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무 틈새로 바깥 풀밭에 있는 커피 주전자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토미가 말했다. 얘들아, 이곳을 비밀 장소로 정하자. 여기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못 찾을 거야. 우리는 여기 숨어서 아이들이 우리를 찾아 헤매는 걸 구경할 수도 있어. 야호! 정말 재밌겠다. 삐삐가 말했다. 틈 사이로 조그만 막대기를 내밀어 애들을 간지럼 태우는 거야. 그러면 다들 이 나무에 귀신이 붙은 줄 알겠지? 아이들은 생각만 해도 너무 신이 나서 서로 얼싸안고 좋아했다. 그때 토미와 아니카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토미가 말했다. 아휴, 한창 재밌게 놀고 있는데. 삐삐, 우린 집에 가야 돼. 내일 학교가 끝나는 대로 바로 놀러 올게. 그래. 처음에는 삐삐가, 그 다음에는 아니카가, 맨 마지막에 토미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삐삐, 아니카, 토미의 순서로 나무에서 내려왔다.